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인간 복사기 이상민 씨. 예. 그 연말 특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밌었는데 예. 주변 반응이 어땠습니까? 재밌다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제 개인의 신상과 프로그램의 존폐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풍자를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저는 우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대통령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풍자는 그 드라이브에 걸립니다. 권리.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쫄아 있어 다들. 고맙습니다. 민납니다.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진짜로 그 선거 기간 중에 얘기했던 거예요. 예. 선거 기간 그렇습니다. 중에 예.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더욱더 긴장은 하셔야죠. 근데 방송인데. 이재명 대표도 섭섭치 않게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입꼬리 올라간 것부터. 네, 진짜 비슷해 표정이. 준비할 게 좀 많이 있네요.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추운 겨울인데요. 경제도 어렵습니다. 민생을 잘 챙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유, 덕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이 제일 추워 보이네요. 네. 예의가 없어요. 말했으면 끊어야지. 네.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개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에서도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들을 빠른 시간 안에 수렴할 계획입니다. 중대선거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당내 의견을 지금 모아가는 중이다. 이 소선구제는 이거 전부가 아니면 전무로 갑니다. 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어요. 중대 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예요. 자, 소선거구제가 뭐냐?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은 21만 8천 명당 국회의원 한 명을 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서울 강남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강남구 인구가 56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강남갑, 강남을, 강남병 여기에서 한 명씩 뽑는 거예요. 지역구를 3개로 나눠서 각 지역구당 한 명씩만 뽑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제 승자 독식이다 보니까 강남갑에서 1등이 뭐 51%, 2등이 49%를 얻어도 49%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중대선거구제로 만약에 바꾼다라고 네. 하면은 강남 전체에서 3명을 뽑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민주당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3인 선거구제, 4인 선거구제, 5인 선거구제 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강남에 국민의힘도 뭐 3명을 공천하고 민주당도 3명 공천하고 정의당도 2명 공천하고 무소속도 나오고 이 중에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총 1등, 2등, 3등 3명을 뽑는 제도. 요게 이제 중대선거구제라고 뭐 보시면 될 것 하긴 같습니다. 이제 소선거구제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높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득표차로 2등이 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대선거구가 되면 2등도 되고 3등도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단점이 사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49%를 얻어도 2등이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49% 표는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 이제 총선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사표 비율이 42%에서 49%, 50%가 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민의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반영이 안 되니까 이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양한 후보들을 좀 선출해야 되겠다라는 게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라고 할 수 있죠. 네.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를 꺼내 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 대선 나오기 전부터 네.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원래부터 고민을 많이 그렇습니다. 하셨군요. 이 개헌 문제보다 중요한 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국회의원 선출 방법 대표성이 확대돼야 돼요. 이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중대 선거구제는 이거 제가
대선 나오기 전부터 제가 선호했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 최욱 씨는 뭐 관심이 없었나 봐요. 아니 질문을 이렇게 하시고. 안에서 다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인터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2023년 새해 벽두부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속내. 예, 정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떤 정치권의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뭐 이런 속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대부분이 소위 말해서 TK, PK 영남 지역에 좀 당선되신 분들이 많고 수도권이 별로 없어요.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참패했죠. 참패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중대선거구제가 되면은 수도권에서도 국민의힘 뭐 후보들이 상당수가 당선이 될 수 있다. 지난번에 이제 득표수에 비해서 의석수가 너무 낮았는데 그렇죠. 중대선거구제로 하면은 그걸 약간 보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윤심이 담긴 후보들, 뭐 검사 출신, 뭐 단체장이라는 이런 분들이 나왔을 때 만약에 현역 정치인들하고 붙으면은 민주당 현역 정치인들 그러면은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는데 중대선거구제가 되면은 이런 분들도 경쟁력이 좀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같이 좀 노리고 있다. 어떤 계산이 그래서 들어간 거군요. 예,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는데 네. 같은 당에서 후보가 여러 명 나오잖아요. 당내 갈등이 심해집니다. 아, 당내 개파 갈등이 될 수 있겠네요. 개파 이게 우리 개파에서 이 사람 밀고 예. 이 사람 밀고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개파 갈등을 좀 유발할 수 있다. 개파 이런 정치. 예 그런 것들이 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이제 선거제 개편 얘기 나올 때마다 현역 의원들은 서로 다 유불리 따지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결국 유불리예요. 이게 정말로 민감한데 네. 수도권 다르고 영남 다르고 호남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한 당 안에서도 당에서도 다 다른 거죠. 네네.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인 곳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상. 아, 솔직히 있죠.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중대선거구제 환영 안 해요. 그러니까 소위 뭐 영남권. 예.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또 바라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예.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뭐 의회 권력은 지금 민주당이 갖고 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소수 정당 원내 진출이 가능하고요. 신인 정치인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던 제도인 건 분명합니다. 예. 그렇지만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크게 또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예.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다. 예? 이 정도로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O예요, X예요? 뭐 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죠. 있는 그대로. 호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모 같은데. 네. 속내를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네. 민주당도 정치개혁 아젠다를 신년 아젠다로 좀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뺏겼구나. 신년 인터뷰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특히 중대선거구제라는 거가 요거가 조금 마뜩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됐을 때 우리가 좀 더 불리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영남도 제대로 해야지. 뭐 이런 복잡한 속내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만 할 수 없으니까 민주당은 또 민주당의 안을 조만간 이렇게 하겠다라고 좀 낼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변형된 안이 또 나올 수 있겠군요. 아이고 이재명 대표님이 그 의제 바뀌었군요. 예. 아니 누구 보고 이재명 하는 죄송합니다. 나중에 물어봐요. 나중에. 아이 참. 이재명 대표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아니 덜어야 공정성을 지켜야죠. 저한테 이재명이라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네. 정영진이라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아이 참. 왜 이렇게 계속 혼나요? 자,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장, 김치표 의장이 이거 3월 안에 이제 끝낸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원래 선거 1년 전이니까 4월 10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돼야 돼요. 법적으로는. 그때까지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겁니다. 2월, 3월에 설명회도 하고 네. 정개특위 열어가지고 이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라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워낙 이해관계가 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다. 그리고 의원들이 어느 정도는 본인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그 부분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당 지도부가 이게 가능할 것인가. 시간이 너무 없는데. 만만치 않지만 네. 어쨌든 뭐 정치는 생물이고 네, 그러니까 네. 좀 지켜볼 필요가 아니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 의제를 꺼내셨는데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제가 그 간략하게 삼행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행시. 와, 예? 재치 있으시네요. 재미있게 갑니다. 예. 그 개묘년 신년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운 띄워도 될까요? 운 좀 띄워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개, 계속 그 반대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묘, 아니 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묘지 이제. 하면 되지요. 예,
연중무휴 선거제 개혁 좋아 빠르게 가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되지 뭐. 참 아우, 뭐. 대통령님 의지가 강합니다. 네. 아, 대통령님 어려운 자리에 주셔서 고맙습니다. 검찰에 오실 겁니다. 아니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